이런 있습니다. 당정 갈등 속에 당은 이제 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 같은 경우에는 또 말이 또 설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에 출석한 홍철호 정무수석이 바로 문제가 된 건데 지난 7일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사과한다는 대통령을 향해서 부산일보 기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 질문을 가지고 맞아. 그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네. 구교영 기자잖아요. 네. 솔직히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솔직히 궁금하다. 기자 같은 기자 야, 입장에서 질문이 솔직히. 무례하다 그랬어. 이거 얘기 질문이. 못된 거 아니잖아. 아니 기자니까. 아니 사실은 무례하다는 표현 자체가 뚜껑 조선 열리지. 왕조 시대입니까 지금이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뭔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신격화시키는 그 전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답변 자체가 기자니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하더라도 굉장히 훨씬 무례한 일이죠. 자, 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이 무례했다는 용산 왕조 시대인가 역시 사설에 충실해. 역시 경향인입니다. 역시 제가 사설 충성하다. 열심히 읽습니다. 회사를 네. 충성하는 네. 많은 사설이 나왔는데 네. 딱 경향 콕 집었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기자를 좀 했고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건 없다 이런 거였어요. 중앙일보에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거의 다 썼어요. 맞아요. 웬만한 예. 언론이 다 비판해. 홍철을 다 비판했는데 거기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 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미국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에서 했는데 그때 하필 루윈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저거 때예요. 기억나요? 예. 예. 그때 미국의 백악관의 출입 기자가 한 명이 루윈스키의 옷에 묻었던 액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라고 김대중이 옆에 있는데 오, 기자 정신 바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직설적으로 아주, 김대중 대통령하고의 이게 한미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현안이 얼마나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민망해했다라는 거. 그냥 기자는 그런 거고요. 그 박석호 기자 그 뒤에 박순봉도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굉장히 잘한 네. 질문이 뭐냐면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고요.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 나올 경우에는 그게 비판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이거 뭐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예,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며칠 그날 뭐 3번을 전화를 했는데 이거가 왜 이런 맥락에서 왜 이런 겁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네. 말씀하신 겁니까? 뭐 회유를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박석호 기자가 무례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과의 원칙은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그렇죠, 정확하게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말한 규범적으로 거잖아요. 말한 거죠. 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인일보였나 경기일보였나 그 김혜령 누군지 기자 기억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갔어요. 제가 이건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뭐였는데요? 김혜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경제가 좋다는데 그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 그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제대로 물어보려면은 자 지금의 고용률은 이렇고 경제 성장률은 이렇고 뭐 이렇게 지금 뭐 대외 무슨 무역 수지는 이뤄서 지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대통령은 낙관론을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으면은 이거는 깔끔하네. 공격적이라도 괜찮은 질문이야. 근데 거기서 그 근자감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야말로 잘못된 질문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들은 뭐 좌파든 우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기자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그리고 네. 당시에 기자들의 태도가 오만방자하거나 불손하진 않았잖아요. 최대한 예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맞아. 홍철석이 워딩을 그대로 읊어드리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 태도를. 그러니까 시정해야 된다. 아니 예.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이제 앞으로 질문할 때 한 절 한 3번 하고 할까요? 아주 예의 바르게 재밌겠다. 근데. 절 3번 하고 바로 그냥 직설 질문. 공천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뭐 한복 입고 드려도 들어갈까요? 되겠습니까? 네, 그 뒤로 나오고 뭐 이게 예의입니까? 조선시대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례의 개념은 이게 무례한 거죠. 국민이 묻고 있는데 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답을 안 하는 거 이런 게 무례한 겁니다. 그쵸. 대화를 거절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무례한 예를 설명해드리자면. 그 기차 공공유에 쓰는 의자 위에 구두 신고 발 올리는 거 굉장히 맞네요. 무례한 거죠. 그리고 페어웨이에 그 카트 끌고 들어가서 또 내지는 그 예약 안 잡아놨는데 바로 골프 친다고 들어가고 하는 게
무례죠. 더 심각한 무례는 남의 핸드폰 뺏어다가 문자 보내는 거. 요런 게 무례한 거죠. 그럴 때 고무호수를 들어야 됩니다. 고무호수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그건 무례가 아니라 이제 무례로 보였어요. 무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례라는 단어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네. 거슬리는 단어인지 그래서 이번에 뭐 사과를 했으니까 저는 근데 홍철호 수석은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분이 단어 선택이 되게 이상해요. 맞아. 대통령한테도 초치라는 단어를 쓰질 않나. 최근에는 대통령 골프 연습한 거를 대통령의 골프는 스포츠 이상의 스포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대통령이 PGA 나가냐 진짜? 이 정무수석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이 닭을 드시면 닭 이상의 닭이에요 그게? 치킨 이상의 치킨입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분은 앞으로 사고 많이 치실 것 같아. 국내에서 이제 홍철호 수석이 이제 이런 설화를 겪었다고 한다면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 담당 수행원과 와사발이 당했어. 현지 보안 요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또 아. 박수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입장하는 과정에서 그 통역하는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뭐 왔다 갔다 하더니 경호원이 말렸는데도 굳이 그거 같이 들어가려다 하다가 진짜 자세히 보시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발 뒤꿈치를 찹니다. 발로 차요. 실수로. 그러면서 막 쳐다보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만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네. 정상은 정확하게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레드카펫을 달아서 회의장에 가는 국면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장 경호관과의 착오로 인한 소동이었다고 하는데 그 볼썽사나운 모습이 하필이면 왜 우리 대통령 이렇게 관련해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네. 이제 조금 명확해야 될 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요거는. 그렇죠. 당연하죠. 대통령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이제 통역관이 제지를 하니까 와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몸싸움을 벌이면서 들어간 게 문제인데 이게 다른 나라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대. 아, 제지 당하는 그렇군요. 장면이 네. 통역관이. 그러니까 여기에 브라질 현지의 프로토콜은 여기는 대통령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거로 옆으로 들어가고 요게 프로토콜인데 네. 지금 외교부는 우리 쪽 통역 요원은 무조건 대통령한테 가고 같이 입장해야 붙어서 된다라고 입장해야 된다. 네. 이렇게 브라질에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따로 입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썰인데 뭐 무슨 지시가 있었나? 그러니까 또 통역 뭐 여사님이 통역 요원 너 바짝 붙어 있어 뭐 이런 지시가 있었나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되게 이상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어.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이 다 제끼고 갔잖아요. 평소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해외에서도 저랬는데 그 사람이 뭐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아나무인의 그런 어떤 용산 직원들의 분위기가 사실은 그대로 전해졌다 저한테는 참 이게 참 뭐 어쨌든 뭐 브라질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잘못을 인정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다라고 보니까. 하지만은 네. 이거는 굉장히 전 세계 중계가 된 건데 좀 볼썽사나웠다. 네. 근데 전 여기서도 우리 정부가 자꾸 이렇게 탓을 하는데 또 뭐 브라질 탓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통역하시는 분이 아주 필사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뭔가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저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번에 순방을 혼자 갔잖아요. 평소에는 김건희 씨가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 다니니까 좀 이렇게 정서적 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혼자 가다 보니까 이 분리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마치 통역이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네. 핸드폰 잃어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좀 미스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나는 그 통역- 추측도 좀 해봅니다. 통역하는 분이 김건희 여사 안 온 거 보고 이번에 VIP 없이 우리는 행사나 보다. 그러니까 VIP 찾으러 들어간 거야. 찾으러 어디 갔어? 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박민현 사장이 용산에서 사전에 교체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나와가지고 맞아. 진위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여러 명이 이거를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지 네. 뭐 이름은 제가 해서 헷갈려서 뭐 시청 주간인가 뭐 이분이 그러니까 고위급이라는 거죠. 네. 예. 박민 사장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거의 낙담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언론노조 쪽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KBS 이사회에 그 중에서 4명은 야권이니까 야권은 다 빠졌고 네. 그러니까 지금 7명이었나? 7명이 투표했나 이번에? 아마 그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7대 네. 빵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전에 하지 않고 박정범만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네. 뭐 사전 조율이 있고 어제 이제
그 국회에서도 나와서 기자들하고 증언을 했어요. KBS. 그래서 뭐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아 그래요? 다만 다만 이게 용산에서 조율을 했다라는 거가 사실상 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한 파우치가 대통령 수치고를 이겼다 뭐 이런 기사도 예전에 나왔잖아요. 네. 여사님께서 흡족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러든 말든 박장범은 신경 안 쓸 거다. 그냥 어차피 낙점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그 정당 출입하는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또 이제 사진으로 포착돼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보통 내용이었으면 공개가 안 됐겠죠. 그 내용인 즉슨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다고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절차라는 걸 형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윗물이 탁하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를 보시면 정상적인 인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사가 있고 잘못된 거를 우리가 뭐 3개든 5개든 지적을 네. 해서 시정을 하는데 이 정부는 잘한 인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청문회 할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고압적으로 하면서 이 정부의 특성들을 지금 이 후보자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장범 후보자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민 사장이 들어가서 원래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아부를 다하는 박민의 방송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는 뭐 박장범 후보자가 들어가서 사장이 되든 뭐가 되든 이 KBS가 더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나마나죠. 너무 웃긴 게 이거 가지고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네. 아니 이거 답변 안 하기 전략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네. 아니 왜 이렇게 뭐냐? 그랬더니 박정호 후보자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난 이제 인사청문회 때 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주변에서 주변에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조금 그걸 자제를 하려고 그랬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용산에서 말 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친구들이 말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인사청문회잖아. 할 이야기야. 주변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예. 말 많다 그랬다고 말 줄이는 게 이상하잖아.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다 말이 많은 거야? 말이 여사도 말이 근데 많고 이제 하나만 궁금한 거. 네.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용산에서 실제로 약간 이 정리하는 걸 미리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 자체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덜하나? 문제가? 용산에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내정해가지고 오, 이렇게 옮긴 내정해가지고. 거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표결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내락해서 알려줬다고 한다면은 그건 의사결정에 개입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전한 자유로운 의사 토론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게 이제 적용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임명권자가 또 이제 대통령이고 그렇죠, 네. 관행적으로 이제 우리 소위 해왔다는 말해서 거니까. 네. 방송사 사장의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진영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정해오는 관행이 있어서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네. 뭐.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쵸. 최소한의 지키니까 이 정권이 좀 이전 정권하고 다른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정권에도 뭐 사장이 낙하산이다, 맞아요. 네. 친정권이다 그랬지만은 최소한 지키려고 하는 형식적인 논리들을 어느 정도로 갖췄거든요. 외견상으로라도. 이 네. 정권은 다 빤스를 내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은행 털이범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문방구 가서 터는 거는 그냥 다들 봐줘야 그래 갖고 가라. 아무도 그냥 뭘 안 해. 카트 타고 페어웨이 위를 질주한다 보시면 돼요. 그냥 카트 타고. 네.